금리 인상으로 물가가 안 잡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실화입니다. 실화.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기요사키 부자빠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인플레 완화는 파월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저는 일부는 동의합니다. 자, 왜 일부를 동의하느냐? 여러분들 금리 인상으로 물가가 잡힐 때가 있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단순히 돈만 풀었을 때입니다. 돈만. 자,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단순히 돈만 풀어서 생기는 물가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가 상승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뭐 이전에 건축비가 올랐을 때, 원자재 값이 올랐을 때 뭐 전쟁도 있을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문제는 고용이란 문제죠. 고용 시장이 너무나 과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만 풀어서 생기는 문제에서 물가 상승은 금리 인상으로 잡겠다는 생각은 초등학교 2학년 정도도 할 수 있어요. 옆집에 사는 강아지도 할 수 있습니다.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저 연봉을 주고 사람을 기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아주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인플레 상황에는 금리 인상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양적 완화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던 코로나 사태보다 지금은 금리가 더 비쌉니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물가가 잘 안 잡히죠. 금리 인상이 인하가 됐던 우리가 2020년도 3월 이전에 금리보다 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의 물가는 잡히지 않는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봐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얘기하는 전문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언론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또 전 세계 최초, 국내 최초로 제가 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정답지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은 궁지에 몰렸죠.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지금 금리를 언제부터 인상했습니까? 금리 인상. 소비자 물가 지수가 8.9%에 이르렀을 때 이 사람이 금리를 올렸어요. 물가는 단순히 일시적인 요인이들이다. 결국 2%로 내려간다. 8.9% 오르고 나서 어떻게 2%가 내려갑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투기자본들 때문입니다. 연준의 뒤에 있는 투기자본들. 연준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겁니다. 언젠가는 물가도 마찬가지죠. 물가도 영원히 오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내리질 않아요. 그렇게 되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저는 이 문제의 답은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고 있다. 물가가 내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제품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2차 산업혁명이 벌어졌을 때가 언제냐? 포드라는 사람이 제너럴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이 시기 때 지금 20세기 초입니다. 자, 이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가장 특이한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것은 비싸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비쌌습니까? 자동차가. 이 자동차가 기차보다 비쌌습니다. 기차. 자동차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도로가 있으면은 땅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기차는 어디든지 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근데 자동차 한 대 값이 기차보다 더 비쌌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너무 비싸죠. 제품값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 문제를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그러니까 노동자를 일렬로 쭉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벨트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노동자를 한 줄로 다 세워놓고, 자, 이 노동자들이 이 벨트가 도는 동안 공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부품을 하나씩 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벨트가 돌아가게 되면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부품을 완성하든지 이 벨트가 지나간 동안 자동차를 완성할 수 있다. 그럼 이 문제에서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대량 생산이죠. 대량 생산. 이 대량 생산 체제가 무엇을 만들었냐? 제품값을 인하시켰습니다. 제품 가격을. 가장 큰 혁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다. 1차 산업 방적기기에 들어오고, 그 다음 2차 산업이 되는 이 대량 컨베이어 벨트에 의한 대량 생산 체제.
이것이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결국에는 이것은 제품 가격을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물가를 낮췄다는 거죠. 누구나 쉽게 어느 노동자도 적은 돈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대중화 시대를 열렸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타났던 시기가 무엇입니까? 토요타의 생산 방식입니다. 일명 TPS 생산 방식이다. 자, 단순한 컨베이어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컨베이어 시스템 빙글빙글 돌아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 고장이 났습니다. 원인을 모를 어떤 지금 불량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모든 공정이 정지가 돼 버립니다. 앞전에 생산했던 물량들, 뒤에 생산한 물량들이 전부 다 불량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TPS 도요타 생산 방식을 만든 거죠. 현장 위주입니다. 현장 생산.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조치를 한다는 거고 생산 물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정을 나누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낭비를 제거하고 여기 있습니다. 효율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물량에 따른 적절한 배치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3차 산업혁명을 보시면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에 의존하지 않는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갔다. 그래서 도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벌어졌죠. 18세기. 그다음 20세기 초에 이제 보시면은 컨베이어 벨트. 대표적인 것이 포드 자동차.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이것이 2차 산업혁명. 1차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방적기계. 자, 그리고 이제 전기기관차가 나타나고 2차 산업혁명이 있죠. 그래서 대량 생산 체제 벌어지고 3차 산업혁명을 보시면 1970년대입니다. 로봇이 등장하고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가 벌어지지만 이 기계화가 되는 거죠. 인간의 100% 의존을 하신 것이 아니고 기계화다. 기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겠죠. 4차 산업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1차 산업과 2차 산업과 3차 산업혁명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고물가입니다. 고물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죠? 고금리. 특히 3차 산업혁명 시기는 1970년대죠.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스태그. 제품값은 올라가고 금리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상황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통점이 볼 때 1차 산업혁명이든 2차 산업혁명이든 3차 산업혁명이든 이것이 고물가, 고금리가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에는 대안으로 산업혁명이 나타날 수도 있고 산업혁명의 과정 중에 고금리가 나타나고 이제 고물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산성의 증대입니다. 생산성의 증대. 이 생산성의 증대는 무엇으로 나타났냐? 임금의 상승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임금의 상승. 임금의 상승은 결론적으로 무엇이 나타났죠? 물가를 자극시켜 버렸죠. 이 문제가 나타났었다. 그러니까 이게 선우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의해서 4차 산업이 나타날 수도 있고 대안으로 될 수 있고 이 4차 산업 자체가 산업의 혁명 자체가 이것이 고물가, 고금리의 원인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3차 산업혁명을 보시면은 아쉽죠. 아까 70년대 도요타 생산 방식 모든 것이 다 바뀌었죠. 일본이 미믹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미믹.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도요타 생산 방식뿐만 아니고 전 세계 산업을 이거를 이제 장악을 해버렸어요. 기계화를 도입하고. 자, 이 문제가 나타났던 것도 70년대 우리가 고금리 1, 2차 오일 쇼크가 같이 벌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고물가 문제는 이제는 선우가 바뀌어버렸죠. 고물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가를 낮추면 되는 겁니다. 물가를 어떻게 낮추면 됩니까? 물가 낮추는 방법이 뭡니까? 제품값을 떨어뜨리면 되죠. 생산자 물가를 떨어뜨리면 된다는 겁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를 떨어뜨리면 된다. 그럼 어떻게 떨어뜨립니까? 제품값을 어떻게 떨어뜨리면 되죠? 비용을 낮추면 된다는 것이다. 그 비용을 낮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터넷과 결합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다.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테슬라가 만드는 기가팩토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공장하고 전혀 다릅니다. 기가팩토리는. 자, 여기서 기가팩토리에서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죠? 비용이 일반적인 공장의 절반입니다. 절반. 5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도요타라든가 지금 뭐 폭스바겐 그룹도 있고 현대차 그룹도 있죠. 현대차 그룹도 있는데 이 단가가 제품 단가가 50%도 안 된다. 생산성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자, 이 생산성의 증대는 어떻게 되냐? 네, 비용을 낮추게 되죠. 비용을 낮추는 생산성의 증대는 제품값을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품값을 낮춘다는 것은 결국에는 인플레, 물가를 낮춘다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50% 이상 비용을 낮췄습니까? 네, 여기 자세한 게 나와 있습니다. 네, 공정을 줄이는 겁니다. 공정. 기가팩토리의 가장 큰 한마디 요약한다면 공정이다. 공정. 자동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거는 장치 산업이죠. 그러니까 수만 개가 있습니다. 수만 개, 수천 개의 지금 부품을 결합하는 겁니다. 결합. 근데 기가팩토리는 지금 테슬라가 만드는 기가팩토리는 한 번에 만듭니다. 한 번. 어떻게? 결합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공장에서 곧바로 하나의 물건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공정이 없는 거예요. 수만 개의 공정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한 번의 공정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기가팩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죠. 네,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거는 주물입니다. 주물을 만들고 지금 이제 기계로 지금 생산하는 과정인데 주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여기 보시면 자동차 보통 보시면은 전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밑에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한 번에 주물해서 한 번에 외형을 만들어 버립니다. 외형. 그 다음에 몇 개의 지금 배터리 하나 붙여버리고 문짝 하나 붙여버리고 그 다음에 라이트 하나 붙여버리면 이 끝나버립니다. 공정이 아주 쉽죠. 이것이 바로 기가팩토리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4차 산업혁명이란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인터넷과 결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2017년도 2018년도를 잘 알 겁니다. 이 기가팩토리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완전 자동화를 시행했어요. 완전 자동화. 그러면 완전 자동화를 시키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생산성이 돈 없다. 어차피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성이 돈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오판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공정을 기계화가 안 된다는 것이다. 기계는 기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 오더를 받고 물량을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불량률, 공정, 그 다음에 제어하는 시스템 자체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컴퓨터는 컴퓨터고 기계는 기계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용을 늘려야 되겠죠.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기가팩토리에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 핵심은 무엇이냐? 공정을 줄인 것이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과 결합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세 번째 무엇이냐? 사람에 의한 움직이는 시스템이란 겁니다.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모든 공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4차 산업혁명이. 그래서 공장은 이제 사물 인터넷과 연결된 기반에 의한 공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공정은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제품 가격의 인하로 떨어진다. 당연히 제품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물가는 잡힌다는 것이다. 자, 이때까지의 1차 산업, 2차 산업, 4차 산업혁명까지 이르는 과정 중에는 모두 다 공통점이 고물가 고금리였다. 그런데 연준의 지금 파월과 이창용 이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1차원적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금리만 올리면은 물가가 잡힌다는 지나가는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잡하다는 거죠. 금리로는 물가를 떨어뜨릴 수 없다. 자, 벌써 지금 이렇게 뭐 자이언트 스텝을 했다 그러면은 벌써 2% 물가 도달했어야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자, 그것은 무엇이냐? 고용이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공정 시스템의 혁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내 최초, 전 세계 최초로 지금 이 정답지를 드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내용은 지금 뭐 언론 자료, 인터넷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언제? 뭐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모르겠어요. 6개월 후가 될지. 그래서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물가 상승을 금리로 잡는다는 생각은 빨리 버려야 된다. 금융 시스템만 붕괴시킬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